홍순매입니다.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숭아에 관한 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려져 있는 동영상 동물꿈, 식물꿈, 꽃의 꿈, 과일 열매 꿈을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 등장된 복숭아의 상징을 사태제일사, 사람의 상징이냐, 태몽표장이냐, 재물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냐,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실현되겠습니다. 복숭아가 아닌 다른 과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실현이 가능합니다. 배, 포도, 딸기, 사과 등등 모든 과일에서 유사한 실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붉게 익은 복숭아를 얻는 꿈이다. 이 경우에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연애에 성공하게 되거나 학과 성적이 우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입 여건에서 태몽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붉게 익은 복숭아를 얻는 꿈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일로도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 등 뜻밖의 재물이나 이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취, 취업, 합격하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하는 꿈은 좌절과 실패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복숭아나 살구꽃이 만발한 곳을 거니는 꿈이다.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아주 좋은 꿈이라 하겠습니다. 저도 간밤에 이렇게 나무에 하얀 꽃들이 피어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시들은 줄 알았는데 아주 하얀 꽃이 탐스럽게 피어있는 꿈을 꾸고 지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밝고 좋은 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남녀간의 애정에서 연분을 맺게 된다든지 사업의 성취를 이뤄내게 됩니다.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또한 환자인 경우라면 몸에 병이 낫게 되겠고 재물운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나무, 꽃, 과일, 사물 또는 광물 등 모든 것이 꿈의 상징에서 사람의 상징으로 등장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는 특히 연분 애정으로 그 빛깔과 모양에서 색정과 관련지어 자주 등장되고 있습니다. 문학적 상징과 꿈의 상징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관습적 언어의 상징, 민속 신앙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복숭아 그러면은 복숭아 도자를 쓰죠. 자, 도와 복숭아 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색 잡지 할 적에도 요 복숭아 도자에다가 요 색자를 씁니다. 또 사주에서 도화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물건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을 요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끼면 지나친 색정으로 화를 당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도화살이 있는 여자를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이 도화살이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연예인 사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모가 돋보여서 남들의 그 관심을 끄는 사주 내에 자오 묘유가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사주에서 봄을 인묘진, 여름을 사오미, 가을을 신유술, 겨울을 해자축이라고 합니다. 요때에 요 가운데 묘, 오, 유, 자, 그래서 이 자오 묘유가 가장 그 왕성한,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장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러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거실에 가면 저와 집사람이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 액자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중에서 저의 집사람 사진 그 얼굴을 보면 야 미스코리아 저리 가라다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맹목이라 그 당시 눈이 삐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진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다들 샤 아름답다, 참 최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여자 나이 23,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웠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좌오묘유는 계절로는 왕성한 계절이고, 사람으로 치자면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움이 돋보일 때, 나쁘게 말하면 색정이 넘쳐나는 이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날은 사주에서 도화살이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연예의 사주다. 그래서 이 지지내에 좌오묘유가 하나둘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동기 중에 이 좌오묘유가 3개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별로지만 고등학교 때 딱 보면 제가 봤을 때, 야, 여고생들이 졸졸졸 따라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학업 성적도 저희 그 춘천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다퉜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문학적으로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수밀도 내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뭐 이러한 식귀절이 있습니다. 예, 앞서 식물의 상징표상에서 꽃이나 과일 등으로 연분을 맺게 된 사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올려진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일을 먹거나 사오는 꿈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태몽이나 연인을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복숭아를 사서 먹으려다가 못 먹은 꿈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지 못한 사례를 다시 살펴봅니다. 꿈에서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현재 사귀는 오빠에게 복숭아를 사달라고 졸라서 슈퍼에 갔답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음료수가 들어있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오빠가 첫 번째 복숭아를 꺼내면서 이거 어떠냐 라고 묻는데 왠지 모르게 그 복숭아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른 걸 꺼냈는데 그것도 역시 싫어가지고 에이 좋은 거 없는데 하고서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죠. 예, 현실에서는 현재 만나고 있는 오빠와의 궁합이 좋지 않다고, 예, 엄마가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틀 후에 뭐 강요에 의해서 선을 2번 봤는데 선을 본 2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하고 있다는 거죠. 복숭아 하나 2개를 시탁을 했는데 2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예,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음에 안 들게 될 것이라는 꿈의 예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복숭아였기에 현실에서도 복숭아로 상징된 2사람과 선을 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가입 여건에 있는 경우였다면 태몽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복숭아가 싫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장차 2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복숭아의 상징표상이 사태 제일사 중에 사람의 상징, 그 중에서 연인 애인의 상징으로 등장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일이나 열매가 싱싱하고 탐스러울수록 연분을 맺는 상대방이 좋은 신분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태몽표상인 경우에도 커다란 복숭아, 커다란 사과, 커다란 베이스로 장차 그 아이의 인생길이 부귀롭고 능력이 있고 파워 있는 이러한 인생길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커다란 나무냐 작은 나무냐 또는 꽃이냐 풀이냐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능력의 여부를 상징적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꿈속의 그 상태, 아주 활짝 폈다,
생기가 넘치는 꽃이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뭐 시들어 있거나 벌레 먹었거나 상처가 난 나무나 꽃, 과일은 인생길에서 다치게 되거나 좀 비실비실한 시들은 꽃이었다면 이렇게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의 허리에 뱀이 감겨 오르는 꿈이다. 허리를 감은 뱀이 커다란 구렁이냐 가느다란 실뱀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릇됨이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아주 탐스러운 황금빛의 누런 구렁이였다. 그러면 남자가 아주 대단한 능력을 지닌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느다란 새까만 실뱀이었다. 또 그것을 딱 떼어내는 꿈이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뭐 점페이 같은 그러한 남자놈이 다가오는 것을 물리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이때 유부녀의 경우라면 태몽표상으로 실현되거나 또는 다른 남자가 다가오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뱀 구렁이가 재물의 상징인 경우라면 뱀이나 구렁이가 다가온 꿈의 실현이 로또 복권 당첨이나 재물을 얻는 일로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화 상담 중에 들은 구렁이 꿈으로 구렁이가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엉덩이 밑에 쿠션을 갖다가 해주더라는 거죠. 참 제가 아유 엄청난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땅을 갖다가 샀는지 살려고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런 꿈이라면 최저 몇천만원 뭐 몇억 이러한 재물적 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건 사고인 경우라면 물린 꿈이었다면 물린 그 부분에 사고를 당하는 일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꿈속에서 뱀이나 구렁이가 아주 그 기분 나쁘게 느껴진 경우라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에 관한 꿈이 태몽표상으로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복숭아 2개를 치마폭에 담는 꿈이었다. 연예인 김남주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첫 아이 때 이렇게 장차 2개 될 자녀를 한꺼번에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쌍둥이, 또 그렇지 않다면 태어난 아이가 2사람의 능력을 지닌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태몽으로 보자면 자매나 남매를 두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냇물에서 복숭아를 건지는 꿈이다. 예, 개그맨 신동엽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꿈에 시냇물에 있는 복숭아를 건져내는 태몽이었다. 예, 복숭아가 하도 예뻐서 어머니는 딸이 태어날 거라고 믿었는데 결과는 아들이었던 거죠. 예, 태몽으로 성별을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몽으로 여성적이냐 남성적이냐를 보여줍니다. 예, 개그맨 홍록기의 태몽도 복숭아입니다. 어머니 태몽에서 자다가 일어나 마당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복숭아를 건네주고 간 꿈으로 복숭아에 꼭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은 여자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아들을 낳은 거죠. 하지만 실제로 연예인 이유진은 복숭아 태몽으로 여자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복숭아 3개를 가슴에 끌어안는 꿈을 꿨는데 새쌍둥이 여아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텃밭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3개를 따서 가슴에 끌어안았는데 아기가 들어섰다. 3개를 가슴에 끌어안았으니까 새 쌍둥이를 두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새삼 태몽의 신비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쌍둥이가 아니라 첫 번째 딸을 낳고 두 번째도 딸 낳고 세 번째도 딸을 낳게 되는 이렇게 장차 두게 될 자녀 수를 예지하는 태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복숭아를 받다가 떨어뜨린 꿈이다. 뭐 당연히 유산이 예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시아버지가 탐스럽게 커다란 복숭아 2개를 따서 하나는 자기에게 주고 하나는 언니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는 그걸 받다가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더래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고 말았대네요. 예, 떨어뜨렸으니까 유산을 하게 됩니다. 또 받은 복숭아가 갑자기 시커멓게 썩었다, 상했다, 뭐 이랬을 경우에도 유산한다 하겠습니다. 떨어뜨리지 않고 고이 잘 받았으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겠습니다. 5번째, 새 복숭아 중에서 2개는 썩은 복숭아였던 꿈이다. 3개 중에서 2개가 썩었다고 하면은 2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 나머지 싱싱한 복숭아 하나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겠습니다. 복숭아를 가득 따가지고 오다가 다 떨어뜨려 버리고 딱 3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2개는 벌써 썩었더라. 그래서 버렸는데 하나는 굉장히 탐스럽고 예뻤대요. 엄마 그러는데 태몽을 꾼 후에 딸인 저를 낳고 그 이후에 2번의 유산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2번의 유산이 썩은 복숭아였고 저를 낳은 것이 예쁜 복숭아였나 보다 하더라고요. 복숭아의 태몽이 그 빨간 도화빛 또 색정 이런 것과 관련 지어 볼 때 좀 여하가 좀 많은 편이네요. 이처럼 썩은 과일의 표상은 유산이나 요절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복숭아를 얻지 못한 꿈이다. 얻지 못했으니까는 유산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태몽으로 올려진 유산에 관한 꿈 사례를 요약해 살펴봅니다. 혼자 시골로 여행을 가서 민박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넓은 방을 내주었답니다. 편안하게 잘 자고 창문 열었는데 뒷산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복숭아 밭이더라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마다 탐스럽게 빨갛게 잘 익은 복숭아가 달려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확을 하고 있는, 복숭아가 너무 커서 아주 군침이 넘어갈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할머니 복숭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돼? 하고 영감 보고 저 색시한테 복숭아 잘생긴 놈으로 하나 주구려.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일만 하는, 몇 번 얘기했는데도 할아버지는 들은 척만 척하고 결국은 복숭아 냄새만 맡고 한 개도 받지 못하고 잠에서 깼습니다. 좀 안타까운 태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정엄마 하는 말씀이, 그놈의 영감탱이 어찌 그리 심술 피우냐, 그까짓 거 하나 주면 좀 어때서? 복숭아 못 받았으면 태몽 아니다, 잊어버려라 하시더군요. 사실은 태몽인데 하긴 저도 복숭아를 받아들던가 아니면 아주 맛있게 먹던가 해야 제대로 된 태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봐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얼마 후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임신 8주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했다는 거죠. 소변 검사했는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어조로 안 됐습니다만 유산이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꿈의 예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위에 복숭아 2개가 놓인 꿈이다. 부천시 소사구에서 열린 소사 복숭아 축제에서 김만수 시장이 축사에서 태어날 때 어머님께서 포포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바위에 복숭아 2개가 놓여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태몽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복숭아 축제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복숭아 태몽 때문에 여기 복사골 부천시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숭아 2개이기 때문에 뭐 쌍둥이거나 또는 밑으로 뭐 동생이 하나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는 복숭아 태몽으로 아들이네요. 자, 8번째, 대바구니에 빨간 천도복숭아 2개의 꿈이다. 예, CJ 홈페이지에 생활 속의 이야기란에 내 딸 아빠가 된 사연이라는 제목하에 구재영 씨가 너무 재미나게 쓰신 글이라서 글을 전제해서 살펴봅니다. 예, 아내는 지금 나의 셋째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갔답니다. 말단 공무원인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2딸만으로 더없이 행복하답니다. 하지만 3대 독자로서 어머니의 간곡한 아들 타령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서 한 번 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했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틈만 나면 야릇한 눈빛으로 우리 부부에게 신호를 보내셨기에 어머니의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다시 임신해서 이제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첫째 딸의 태몽은 호랑이였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알았는데 또 부인의 배가 장대한 떡두꺼비라도 품은 것처럼 부풀어 올라서 그냥 아들이야. 아이고, 그런데 딸을 낳습니다. 4.2kg의 떡두꺼비 같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 기억에 제 첫째 아들놈이 4.3kg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호랑이도 암놈 순놈이 있습니다. 아마도 남성적 성품의 여아일 것입니다. 활달하고 드생 성품의 여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딸을 낳고 어머니는 용하다는 한의원 찾아가서 아들 낳는데 특효가 있다는 한약을 지어서 며느리에게 정성껏 다려 먹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또 딸을 낳은 겁니다. 참. 예, 그래서 둘째 아이의 갖은 재롱과 애교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는데 어머니는 꿈쩍도 아니시고, 예, 그래서 다시 세 번째로 아이를 가져서 세 번째로 분만실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야, 이번 아이는 태몽이 없다. 혹시 태몽 꾸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야, 엄마나 할머니가 태몽을 안 꾸면 아빠가 꾸기도 한다. 이렇게 추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아내가 임신한 지 한 달여 만에 그 태몽이 뜻한 그 꿈을 꾸고 말았답니다. 아주 이분이 글을 재미나게 쓰셨습니다. 잔잔한 호수위로 떠내려오는 대바구니에 먹음직하게 담겨있던 빨간 천도복숭아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입니다. 이럴 경우에 쌍둥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딸 낳고 다음에 나와도 또 딸. 그러나 차마 그 꿈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 생각하며 좀 괴로운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외쳤답니다. 축하드려요. 예쁜 공주님이 한꺼번에 2분이나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하루아침에 내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참, 예, 그런데 요즘에 아들 둔 부모보다 딸 둔 부모들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도 아들만 둘인데 그거 뭐 다 컸다고 요즘 들어서는 저한테 잔소리를 해댑니다. 아유, 집사람은 좋죠.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그냥 2개가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제가 그 이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러나 복숭아 태몽이라도 반드시 딸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보자면 시댁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숭아 3개를 저한테 주는 꿈을 꾸셨다며 아들 태몽인 것 같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아마 삼형제를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복숭아를 2개 딴 꿈이다. 또 아기 호랑이가 들어온 꿈이다. 들판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복숭아처럼 생긴 큰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그 복숭아를 2개 땄는데 큰 나무 주위가 아주 환한 빛으로 둘러싸이더니 복숭아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예, 태몽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수민이가 20개월인데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자, 수민, 이름으로 봐서 아들 아닌가요? 예, 앞에서 복숭아를 2개 땄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 가질 때 둘째 아이 태몽까지 또 같이 꾼 거죠. 또한 별도로 둘째 아이 꿈을 다른 사람이 꿀 수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대신 꿈을 꾼 것 같다고 할머니께서 방에 계셨는데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 호랑이가 한 마리씩 방으로 들어오면서 재롱을 부려서 할머니께서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방을 가득 채울 정도의 아기 호랑이였다는 거죠. 태몽을 좀 풀이해달라고 이렇게 이전에 저희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예, 아주 좋은 꿈을 꿨네요. 꿈 해몽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의해 있습니다. 태몽이야말로 장차 펼쳐지는 인생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신비스러운 나무, 환한빛, 복숭아가 황금으로 변한 꿈 등등 아주 좋습니다. 아이의 인생길에서 풍요롭고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나무는 커다란 회사나 기관이나 단체의 상징이 가능합니다. 또는 아주 튼튼한 가정적 사회적인 지원 여건과 환경, 환한빛도 장차 축복과 희망찬 미래가 있게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복숭아가 황금으로 변한 건 역시 능력있고 선망의 대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표상의 전위라고 해서요. 그 기계체조 양악선 선수가 그 어머니 태몽에 처음에는 붕어가 이렇게 팔딱 뛰어오르더니 덤블링을 한 바퀴 하더니 품에 안길 때는 큰 잉어가 되어 있었답니다. 자, 이러한 태몽은 처음에는 그 사람됨이나 능력됨이 좀 작고 보잘것없는 붕어 같은, 그러나 덤블링 해가지고 잉어가 품에 안겼다는 데서 커다란 능력, 뛰어난 그릇의 인물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태몽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붕어를 잡은 것도 아니고 붕어가 덤블링을 하면서 품에 와서 안겼다. 참 기계체조 선수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을 태몽 꿈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숭아를 2개 땄으니까 장차 2 자녀를 둘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 등장하는 동식물의 숫자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아이 태몽에 장차 2개 될 자녀 수를 예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친정의 그 울타리에서 빨간 태극기뽕 열매 3개를 따다가 다락 속에 넣어두시는 꿈을 꾸고 아들 3형제를 두셨습니다. 여기서 이분의 경우에는 현재 동생을 임신하고 있는 것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 호랑이들이 방 안에 가득 채울 꿈 역시 풍요로움의 표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꿈속에서 등장된 동물에게 호감이나 친밀성을 느낄수록 장차 태어난 아이가 꿈속에서 느낀 것처럼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로 좋은 관련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꿈속에 나타난 호랑이가 아주 무서웠다 그러면 장차 그 성장 과정에서 아이를 뜻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심한 경우에 부모에게 대드는 이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 호랑이들에서 여아일 가능성이 높은데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안 좋게 보자면 아기 호랑이가 좀 작은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을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키우세요. 태몽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가 크면 태몽을 이야기해 주셔서 인생에 자신감과 희망을 지니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복숭아에 관한 꿈으로 재물이나 이권을 얻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탐스러운 복숭아 7개를 따는 꿈이었다. 또 토실토실한 알밤 7개를 줍는 꿈이었다. 자, 이런 꿈을 꿨는데 관광복권 27회 차에서 1등 1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복권을 구입할 당시에 부모님이 동시에 꾼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신기함을 느꼈답니다. 어머니는 탐스러운 복숭아 7개를 따는 꿈, 또 아버님은 토실토실한 알밤 7개를 줍는 꿈이었다는 거죠. 풍요로움의 표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얻거나 가져오는 꿈, 따는 꿈, 줍는 꿈, 받는 꿈 등은 각각의 물건으로 표상된 어떠한 이권, 재물 등을 얻게 됨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로또 복권 꿈의 몽 분석 27분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복권 관련 동영상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이름을 걸고 최고의 동영상이라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꿈이 일거리나 대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복숭아 7개 따는 꿈으로 즉석복권 당첨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복숭아를 얻거나 따오는 꿈의 실현이 일거리 대상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공업자라면 7군데에서 시공 요청이 들어오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3개를 따오는 꿈이었다면 3가지의 일거리나 대상을 맡게 되는 일로도 실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에 관한 꿈으로 사건 사고를 예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썩어 있는 꿈이었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말라 비틀어진 꿈으로 신체에 질병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일거리 대상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무산되거나 수포로 돌아가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또 흠집이 있는 복숭아를 보는 꿈으로 자신의 자동차가 파손되는 일로 실현 가능합니다. 자, 알림사항으로 저의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회원은 모든 동영상 시청 및 저의 홍순래 박사 꿈의 몽 사이트에 정회원으로 승격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회원은 유튜브에 댓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평생 회원은 월 1회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